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우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지도학습을 오늘 배운 게 지도학습이에요. 오늘 배운 거는 결과가 있었지, 아까 전에. 도산했다, 안 했다, A다, B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그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해서, 러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가장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높여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그런 거 없이 비슷한 상품들끼리 또는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게 비지도학습. 결과가 없이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조합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지도학습인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 강화학습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이용해서 많이 그 문제들을 분석을 해요. 근데 강화학습은 약간 틀려요. 그거보다는 강화학습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어떤 에이전트가 있는데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대상이에요. 대상자가 있는데 얘가 어떤 환경이 있으면 이 환경에 뭔가를 취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얘 잘했어, 못했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알파고예요. 바둑을 잘 두면 너 잘했어, 계속 그렇게 둬, 이렇게 가고요. 못하면 너 왜 그렇게 못해서 다음에는 두지 마, 그쪽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강화학습 쪽이에요. 마크프 결정 과정 뭐 이런 게 이제 넘어가고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제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을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저기 뭐죠, 무인 자동차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 요렇게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는 얘가 아무렇게나 안 가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면 플러스 1점, 이렇게 가도 플러스 1점,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점 하면 다시는 일로 안 가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안 가요? 그러면 다시는 일로 안 가고 요렇게 가고요. 또 요렇게 가서 꽝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얘는 뭐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던져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얘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적화된 길을 가겠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이런 거죠. 게임을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제가 잘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요 사이트 가서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여러분들 뭐죠? 슈퍼마리오 이런 게임입니다. 아니면 벽돌 깨기 이런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처음에 요게 있어요. 요 이제 개체가 있겠죠. 얘가 에이전트입니다. 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게임 모양이 있겠죠. 여기서 뭐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요게 환경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고요. 얘가 뭔가 오는 상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주느냐? 액션이 뭐예요? 이 상태에서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뭐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프할 거냐 말 거냐. 점프해서 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웃이 안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컴퓨터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면 걔가 계속 플러스 점수 쪽으로 계속 가겠죠. 마이너스 점수는 못하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해가면서 이 게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은 딱 보면은 처음부터 이게 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가서 한번 박아보고 마이너스 하면은 그 다음에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려주면 어떤 일정한 이 규칙에 의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보다 더 잘하겠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사람을 이깁니다. 컴퓨터가 스타크래프트여서 사람을 이겨요.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 워낙 이게 미묘해서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랬거든.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다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타크래프트를 이깁니다. 컴퓨터가 사람을.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사람을 게임을 더 잘해요. 강화학습을 하면은 이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알파고. 옛날에는 체스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바둑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하기는 너무 힘들다 했는데 이제 가능해졌죠. 컴퓨터 성능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알파고를 통해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죠? 그나마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죠. 컴퓨터를 상대로. 그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이긴 게 딱 그 한 판이에요. 딱 그 한 판. 그러니까 이세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아무도 못 이겼어요. 중국에서 이세돌보다 이제 더 유명한 이제 사람이 커제라는 이제 바둑 기사인데 커제도 한 판도 못 이겼거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세돌하고 싸워서 4대1로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얘가 더 발전을 하잖아요. 컴퓨터는.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당시 알파도 유명해졌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딥러닝,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응? 세상에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바둑으로 이기다니 이런 게 가능하냐 뭐 이러면서 한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거 하면서 절대 못 이기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바둑에서는 절대 컴퓨터가 앞설 수 없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거의 많이 했어요. 장기나 체스는 간단하니까 룰이 이길 수 있지만 바둑은 힘들다고 했는데 얘를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이겼죠. 지금은 이제 잽도 안 돼요. 요즘은 잽도 안 되고 제가 바둑 프로그램들 텔레비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요즘은 이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면 위에 알파고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여섯 개가 떠요. 뜨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라는 걸 다 뜨고요. 프로 기사들도 컴퓨터가 두는 거를 이렇게 기보를 봅니다. 인공지능이 여기다가 두라 그랬네요? 왜 이렇게 뒀을까요? 이걸 해설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바둑 기사들이 요즘은 사람하고 두는 게 아니고 컴퓨터하고 둡니다. 자기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컴퓨터랑 두면서 기보 연습을 하는 정도 수준이까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랑 싸워서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게 바둑을 배우는 그 하나의 사이트예요.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를 둬야 되는지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줘요. 이런 게 있어요. 뭐 알파고 테크라는 곳인데 인터넷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요. 그럼 여기 보면 알파고가 될 만한 수, 사람이 될 만한 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딱딱 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다 뒀을 때 이길 확률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안에 돌 안에 보면 퍼센트 나와 있죠. 여기 확률 값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률이 제일 높은 쪽으로 바둑을 두게끔 유도하죠. 근데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수없이 많은 기보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그 기보들을 얘가 학습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확률을 다 계산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보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뒀을 때 여기다 두는 바둑이 몇 퍼센트 뭐 이래서 걔가 결국 이겼는지 졌는지 이것까지 계산해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죠. 속도가. 그러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해내면서 이제 승리 확률을 유출을 해서 이제 좋은 수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세돌이 했을 때 알파고입니다. 요게 요때예요. 처음에 이제 알파고 만들어졌는 수준인데 지금은 이제 알파고 제도인데 이것도 옛날 얘기고요. 지금 이제 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세돌이 한 판 이긴 이후에는 사람이 이긴 게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점점 더 발전해요. 여기 보면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랑 뒀는데 얘가 100점 100승이었어요. 여기 보면 100번 싸우는데 100번 다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들이 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들이 학습을 하면서. 자, 이런 학습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어렵죠? 여기 지도 학습도 있고 강화 학습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 학습은 뭐냐면 기존에 기보를 집어넣어주고 왜냐면 승리하고 또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거를 집어넣고 했던 방법이 옛날 방법이죠. 옛날 방법은 이제 기보를 집어넣고 그 기보를 통해서 학습해서
최적의 수를 둘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 둬가면서 걔가 스스로 학습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기보를 둬서 이제 요게 이제 두는 이제 알고리즘 쭉 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요겁니다. 근데 요거 있어요. 요게 나왔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요게 뭐냐면 알파고 때는 전 세계에 나온 기보를 다 집어넣고 기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이해되셨죠? 아까 전에 우리가 게임할 때 그거잖아요. 게임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갖다 들이박죠? 그죠? 한 10판, 100판까지는. 그런데 100판, 200판 넘어가면은 스스로 컴퓨터가 학습하면서 점프도 해가면서 계속 통과해 나가죠. 그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뒀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컴퓨터가, 즉 바둑 돌두는 거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알파고 컴퓨터가 바둑 9단 수준까지 올라가는 시간에 딱 보면 몇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 여기까지죠. 몇 시간이에요?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평생 프로 9단 되려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바둑을 둬서 이제 사람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거를 컴퓨터한테 시켰더니 몇 분 걸렸어요? 바둑의 박자도 모르는 놈한테 시켰더니 딱 걸리는 시간이 26시간, 한 30시간이 안 되죠. 뭐예요? 딱 이틀 걸렸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학습하는데 이틀 걸려서 바둑 9단이 된 거예요. 9단을 이긴다는 소리예요. 이틀 해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컴퓨터한테 싸우자고 게임 붙이면 안 되겠죠?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컴퓨터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 이제 딥러닝 쪽입니다. 인공지능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봤던 지도학습, 디지털 학습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딥러닝 또는 이제 강화학습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기업들이 이런 걸 활용해서 다양한 우리가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현실 세계의 접목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